자, 이번 주제는 문벌사회의 동료입니다. 우리가 호족이 문벌이 됐죠? 문벌이 통치를 잘 하다가 동료를 부릅니다. 알겠지? 뭔 소리입니까, 이게? 동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흔들린다는 겁니다. 알겠지? 문벌사회가 흔들리게 되고요. 그 뒤에 등장하는 게 무슨 정권? 무신정권의 성립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첫 번째 학습지 빈칸에 들어갈 거는 무슨 난? 이자겸의 난입니다.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알겠지?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거는 무슨 정변? 무신정변을 쓰시면 되죠. 자, 학습지 잘 채우고 있으십니까? 우리 병아리들 열심히 잘 쓰고 있네요. 자, 세 번째는 무슨 도감? 교정도감을 쓰시면 되고요. 교정도감. 우리 도감이라는 말은 임시기구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거 식목도감 기억이 나시죠? 자, 교정도감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도구였대요. 그리고 4번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정방입니다. 정방. 정방. 자, 그 다음에 5번 또 있나요, 혹시? 5번 없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첫 번째 들어갈 거는 무슨 지리설? 풍수지리설. 우리 자연을 바탕으로 좋은 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실제로 좋은 땅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우리 혹시 영화 본 친구 있어요? 그 파묘. 저요. 파묘도 대표적으로 풍수지리죠. 그죠? 풍수가 그 사람 이름 뭡니까? 막 흙 맛보고 했던 그 최민식이 그 풍수지리사잖아. 맞죠? 자, 두 번째는 무슨 칸이냐면 어딘지 두 번째 여기 망이망소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특수행정구역 이야기했죠. 얘는 공주에 있는 어디에 살던 친구들이었어요. 명학소. 여기에 살고 있었던 망이망소이가 빡이 친 겁니다. 알겠지? 자, 특수행정구역이었던 공주 명학소에서 소거주민의 차별에 반발해서 망이망소의 형제가 봉기를 일으켰다. 이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 무신정권기에 발생한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이 이제 빈칸 하나 다 썼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요 이야기는 사실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될 건데요. 일단 우리 정치 부분을 먼저 배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려는 어디랑 친선 관계를 유지했대요? 송나라와는 친하게 지냈어요. 왜 친하게 지냈을까요? 송나라에는 얻어먹을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친구 중에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얻을 게 많은 친구가 있죠? 그렇게 안 만납니까? 아무튼 송과는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방에 있는 민족들, 우리 거란이라든지 여진이라든지 이러한 유목민들과는 갈등을 겪었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냐?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군사적인 대결을 통해 극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날 똑같죠?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기면 가급적 뭘로 해결하는 게 좋아요?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데 가장 마지막 수단이 뭡니까? 전쟁이죠. 맞죠? 우리도 그래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뭘로 하기로? 외교적으로 풀길 바라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사실 외교적으로 풀면 풀 수 있었을 건데 가장 안 좋은 카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전쟁이라는 카드로. 참 웃기죠? 어른들은 학생들한테 싸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맞죠? 근데 어른들은 싸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지? 자, 우리 오른쪽에 쌤이 지도를 정말 귀염뽕짝하게 그려놨는데 송나라하고 고려하고는 친하게 잘 지내죠. 근데 거란이 세운 요, 여진이 세운 금관은 빨간색 표시한 거 보니까 사이가 참 더럽게 안 좋았습니다. 알겠지?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이 거란이랑 여진족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나 말 타고 계속 먹을 것을 구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저기 저 중국, 따뜻한 중국, 곡식 씨만 뿌리면 잘 자라는 중국, 저기를 우리가 차지해서 잘 살고 싶다. 그런데 뒤통수가 자꾸 가렵죠. 누구 때문에? 고려 때문에 뒤통수가 자꾸 가려운 거예요. 왜? 고려가 누구랑 사이좋게 지내니까. 그래서 거란과 여진은 공통적으로 중국을 쳐들어가기 전에 누구부터 제압하고 싶었던 걸까? 고려부터 제압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고려가 제압이 된다면 마음 놓고 중국을 달려갈 수 있는 거고, 고려가 끝까지 항전을 한다면 마음 놓고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보이시다. 자, 이로써 10세기 말 이후 고려는 거란이 세운 요나라와 몇 차례나, 세 차례나 전쟁을 했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이겼어요? 고려가 이겼죠. 자,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자, 960년에 송나라가 건국이 돼요. 송나라가. 그리고 유목민족이었던 거란 애들이 송나라를 공격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뒤통수가 가렵죠. 누구 때문에? 고려 때문에. 그래서 먼저 고려를 공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란의 몇 차 침입? 1차 침입입니다. 1차 침입. 우리 이때 알다시피 외교로서 충돌을 해결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을 서희라고 합니다. 우리 혹시 외교관이 꾸민 친구들은 외교부 정문에 서희 동상이 있습니다. 알겠지? 서희처럼 슬기롭게 외교를 해결하자고. 그래서 이 서희가 거란과 담판을 통해서 거란도 물리쳤고요. 오히려 어디까지 확보했어요? 강동 6주. 강동이라는 것은 압록강 동쪽에 있는 6개의 주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지도에 표시한 것처럼 여기 지역을 고려가 냠냠 했습니다. 알겠죠? 말로써 적도 물리치고 영토도 확보했으니 엄청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자, 그리고 1010년에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고 이때도 잘 해결이 됩니다. 자, 이때 거란은 왜 또 쳐들어왔을까요? 거란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송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그런데 고려가 오케이 했거든. 근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또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때 또 고려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 약속 지킬게 한 거죠. 그래서 물러가요. 근데 또 안 지키죠. 또 쳐들어온 겁니다. 몇 차 침입? 3차 침입. 이때는 누가 등장합니까? 그 유명한 강감찬이 어디에서? 귀주에서 박살내면서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공격할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거란은 송나라도 공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로써 동아시아에서 고려와 송과 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됨? 자, 그 다음에 우리 문벌 귀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자, 이후 국내외 정치적인 정세가 안정됐대요. 자, 그러면서 고려의 지배층 사이에서는 이제 가문의 혈통과 배경을 중시하는 동그라미 무슨 사회? 문벌 사회가 형성이 됐답니다. 자, 당시 문벌이라는 가문은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됐는데, 첫 번째 요건은 음서나 과거 제도로 인해서 여러 대에 걸쳐 중앙의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중앙 정치 조직 배울 때 높은 관직 재신과 추밀 기억나요? 제추회의? 그런 관직에 올라가는 거죠. 누대에 걸쳐서. 그 다음에 끼리끼리 결혼을 했대요. 유명한 가문과 가문끼리 힘을 합쳐서 한 가족이 돼서 더 큰 세력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랑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았냐면 왕입니다. 왕. 그렇게 되면 내 손자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특히 여기 보면은 경원 이씨가 보이죠? 인주 이씨라고도 불리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주 이씨 있습니까? 없어요?
이씨 중에서 인주이씨가 있으면 그 문벌의 후손입니다. 알겠지? 자, 얘들은 특히 문종부터 인종까지 여러 대에 걸쳐서 왕비를 배출했대요. 그러면서 권력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주이씨 가문이 누구냐면 무슨 겸? 우리 자겸입니다. 자겸이. 자, 우리 이자겸은요. 여기 보시면 먼저 예종한테 자기의 두 번째 딸을 시집 보냈었대. 그러면서 인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얘가 꽥꽥 죽고 인종이 왕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인종은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되죠. 그런데 이자겸은 다른 문벌한테 결혼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러면 인종은 이모랑 결혼을 한 거죠. 맞죠? 그러면 인종 입장에서 이자겸은 외할아버지입니까? 장인어른입니까? 둘 다죠, 맞죠? 이자겸의 권력이 어마무시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겠지? 너희가 인종이라면 좋겠냐, 싫겠냐? 싫죠, 맞죠? 그래서 인종이 여러 번 이자겸을 날려버릴 계획을 하다가 오히려 이자겸한테 당합니다. 알겠죠?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이자겸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자겸은 어떻게 이렇게 힘이 강력할 수 있었냐? 이자겸은 정치적으로 힘을 꽉 잡고 있었는데 군사적인 것도 필요하죠. 당시 이제 군대에서 가장 멋있었던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있었던 척준경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척준경. 척준경. 이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무신인데 이자겸과 친하게 지냈었대요. 그래서 이자겸의 정치력, 척준경의 무력으로 이자겸의 힘이 공고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여기서 좀 더 내려갈게요. 자, 거란 애들은 이제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거란이 쇠퇴하게 되니까 이제 누가 성장하게 돼요?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자꾸 국경지대에 누구랑 충돌이 있는 거예요? 고려하고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에서는 이 충돌을 무마해야겠죠. 외교로서 안 되니까 드디어 뭘 결정합니까? 전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윤관을 보냈대요. 윤관을. 혹시 파평윤씨 있습니까? 파평윤씨. 윤관이 후손인데요. 여기는 없군요. 자, 이 윤관이 먼저 여진족과 싸웁니다. 그런데 졌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봤어. 너 왜 졌냐? 그러니까 쟤네들은 말 타고 싸우는데 우리는 다 걸어서 싸운다. 그러니까 지지. 어이구 이놈 봐라. 그러면 말 만들어주면 이길 수 있어? 넵 한 거죠. 그래 한번 해봐라 해서 새롭게 만든 부대가 무슨 반? 별무반입니다. 들어봤죠? 별무반은 3개의 군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개는 새로운 기병입니다. 신기군. 하나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보병입니다. 신보군. 그 다음에 플러스 무슨 군? 항마군입니다. 항마군은 스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빡빡 머리를 밀고 대량의 스님들이 먼저 기병과 보병이 공격하기 전에 목탁을 들고 5,000명이 목탁을 두드리는 거죠. 나무 하면서. 전쟁하기 전에요? 얼마나 무섭겠냐, 맞지? 맞죠? 이제 막 힘을 보돋아 주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북 지역에 몇 개의 성을 쌓았다? 9개의 성을 쌓습니다. 이쪽 지역에 성을 쌓은 거죠. 자, 그랬는데 이쪽 지역이 우리한테는 사실 척박한 지역이지만 여진족들한테는 금싸라기 땅이거든. 그래서 여진족이 이제 울며불며 달려와서 제발 주세요. 주면 다시는 안 까불게요. 막 그래서 다시 돌려줬대요. 가져가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얘들이 다시 힘을 키워서 나라도 건국을 했대요. 나라도. 그 나라를 뭐라고 불렀다? 금. 그리고 자기가 힘이 세지니까 이제 오히려 고려한테 뭘 요구했냐면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야, 너 고려 너 송나라를 모시고 있다며 이제는 송나라 모시지 말고 누구를 모셔? 나를 모셔. 이런 걸 요구했거든.
근데 옛날 같으면 고려는 어떻게 했을까? 싸웠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 누가 집권을 하고 있었냐면 이자겸이었습니다. 이자겸은 불필요한 전쟁으로 자기의 권력이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자겸이 군신 관계를 수용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누구의 신하가 된 거야? 여진족의 금나라의 신하가 된 거죠. 비굴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았을까요? 맞지? 그렇다고 이자겸한테 까불지 못하고. 그런데 이자겸이 어떻게 되면서 이때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고 결국에 누구의 배신으로? 척준경의 배신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알겠죠? 이자겸이. 알겠죠? 왜 배신했냐고요? 이 척준경이랑 이자겸은 서로가 친했거든. 근데 서로가 노비가 많았어요. 근데 서로 노비들 간에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었거든. 근데 척준경의 노비가 이자겸을 깠어요.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너 이모를 다 시집 보내고 그러냐? 그러니까 걔가 노비가 그 말 듣고 기분 더러워가지고 이자겸한테 일러 바친 거지. 근데 이자겸이 또 빡쳐가지고 척준경의 노비를 두들겨 팬 겁니다. 그러면 척준경이 약간 좀 기분 상하죠? 왜 내 노비를 네가 함부로 막 그러냐? 그러면서 사이가 미묘하게 틀려 있을 때 인종이 몰래 불러가지고 야 이자겸 자리까지 다 줄 테니까 이자겸 제거해줘. 그래서 척준경이 칼로써 이자겸을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잡아먹히죠. 맞죠? 곧 척준경 또한 제거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자겸의 난이 끝나게 되었고, 자, 이후 인종은 이제 다 자기의 적들이 없어졌잖아. 이제 왕다운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개혁 과정에서 김부식, 우리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죠.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세력과 묘청과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서경 세력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서경 세력은 무슨 지리설을 내세워서? 풍수 지리설을 내세워서 첫 번째 어디로 천도하자? 서경으로 수도로 옮깁시다. 두 번째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세웁시다. 우리 이것을 칭제 건원이라고 하죠. 왜 황제라고 못했어요? 우리 금나라한테 항복했잖아, 맞지? 이제 다시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를 정복하자? 금나라를 정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반대했대요?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에 있는 문벌 귀족들이 반대하면서 서경천도는 좌절됩니다. 자, 이렇게 다 된 밥에 인종이 이렇게 포기해버리니 누가 열받은 겁니까? 묘청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묘청 등이 어디에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런데 누가 이끄는? 김부식이 이끄는 정부군에게 묘청의 반란은 약 1년 만에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건을 묘청의 난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맞지? 난이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런데 운동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서경 세력들이 주장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신 관계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자는 거였잖아. 그런 쪽을 조금 긍정적으로 본 거죠. 이런 말을 썼던 사람은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채호라는 선생님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조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때 만약에 묘청이 승리했다면 우리나라가 이 지경, 식민지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점점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알겠죠? 우리 요거부터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이자겸의 난이 보이죠? 자, 18자가 왕이 된다는 비기가 원인이 되었대. 이 18자를 합치면 이가 됩니다. 이. 혹시 우리 반에 이민소, 이하린 한자 이름 쓸 줄 압니까? 여기 이자가 저 이자 맞죠? 그죠? 요게 18자. 요거를 합치면 요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18자가 왕이 된다라는 비기가 원인이 되어 이자겸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독약을 떡에 넣어 왕에 들였던 바 자기 손자를 죽이려고 한 거죠.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니까 왕비, 이자겸의 딸이 살려준 거죠. 그쵸? 까마귀한테 주니까 그 까마귀가 죽었대.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묘청이 말하기를 자기가 보건대 어디 땅이 좋대요? 서경의 땅이 좋다지. 그래서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곳으로 옮기면 엄청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서경천도를 누가 반대합니까? 김부식과 같은 개경 세력이 반대하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한 거? 묘청의 난.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경천도 운동이 발생했던 겁니다. 자, 밑에 무신정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벌 사회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자겸의 난, 두 번째 묘청의 난 등으로. 자, 이러한 가운데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자, 우리 의종이라는 임금식이었는데 어디에서 정변을 일으켰냐면 바로 보현원이라고 하는 정원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의종 24년 왕이 동그라미 칠게요. 무슨 현? 보현원에 술 마시러 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술 마시고 있다가 평소 문벌들과 왕한테 불만이 있었던 무신들이 칼을 뽑고 일어나서 문신들을 다 제거하죠. 우리 이게 무슨 정변? 무신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수많은 무신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자, 요 앞쪽에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얘들은 초반기에 있었던 군인들이고요. 뒤로부터는 무슨 집권기? 최씨 집권기가 등장하죠. 그러면은 이때가 안정될까요? 이때가 안정될까요? 요때가 좀 더 안정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김준, 임년, 임유무는 이제 무신 정권을 좀 끝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여기 보시면 초반기에는 얘들이 어디에서 정치를 주로 했냐면 이 중방이라는 곳에서 정치를 주로 합니다. 쌤, 중방이 어디입니까? 자, 우리 원래 문벌 귀족들은 삼성육부, 다른 말로 우리 고려는 이성육부죠. 이성육부에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군인들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작전 회의실, 그걸 중방이라고 불렀거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한 거죠. 얘네는 군인들이에요. 다 군인들입니다. 무신들. 자, 그런데 여기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자꾸 앞에 사람들이 죽으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지도 몰랐대. 그래서 도방이라고 하는 자기 특별 호위기구를 만들었대요. 도방. 다음에 이 경대승도 결국에 누구한테 죽어요? 이의민한테 죽습니다. 이 이의민은 천민 출신의 군인이었대요. 천민 출신의 군인. 그런데 이 이의민은 결국 또 누구한테 죽어요? 최충원한테 죽으면서 이제 최충원은 자기 아들 최우, 최항, 최의 이런 식으로 물려주게 되죠. 맞지? 요거를 최씨 집권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최씨가 집권했으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의해서 정치할 필요 없죠. 이제 최씨가 다 하면 되잖아. 그래서 최씨가 따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무슨 도감? 교정도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를 교정별감이라고 했고 이 교정별감은 누가 있을까요? 최충원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 경대승이 만들었던 도방을 더 확대해서 자기의 사적인 군대로 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최우가 최고 집권자가 됐는데 얘는 도방 플러스에서 뭐도 만들었대요. 야별초. 야별초는 밤에 도둑이 많아서 도둑을 잡으려고 만들었던 군대인데 너무 잘 잡는 거야. 그래서 더욱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신의군은 몽골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애들이고요. 얘들을 합쳐서 무슨 초? 삼별초. 그러면 최씨 정권의 사적인 군대는 두 개죠. 한 개는 도방, 한 개는 삼별초가 되겠죠. 맞지?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뭐 하나 더 생겼죠. 이 정방입니다. 이 정방이라는 것은 인사기구예요. 인사기구. 인사라는 것은 관리를 임명하는 기관인 거죠. 이거를 누가 만들었다? 최우가 만들어서 쭉 끌고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신정권 초기의 무신들의 회의기구였던 중방이 최고 권력기구였으나 최충원이 집권하고 나서는 무슨 도감이? 교정도감이. 최후 때는 뭐까지 설치하면서? 정방까지 설치하면서 인사권을 장악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보시면 초반기에는 문신끼리 서로 다툼이 심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운영을 했다고요? 중방.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반에 자기들끼리 막 계속 바뀌잖아. 그죠? 이의민,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중방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토론했고, 그 다음에 최충원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어디에서? 교정도감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권력을 독점했고요. 사병 조직인 도방을 확대했다. 이 도방이 원래 경대승이 만든 거라고 했지. 여기 있는 경대승. 얘가 만들었던 거를 다시 최충원이 더 확대시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호위무사들이라고 보시면 돼. 호위무사.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개인의 병사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후 이제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는 중요합니다. 정방 별표 칠게요. 정방. 자, 정방은 원래 문무백관의 인사 행정을 처리하는 정치기구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기존의 문신들은 여기 2부에서 인사권을 행사했고, 무신들은 병부에서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이 2부와 병부가 가졌던 인사권 모두를 어디가 가져간 겁니까? 정방에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최후가 자기의 집에다가 이 정방을 설치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입맛대로 사람들을 뽑고 자르고 승진시키고 좌천시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정방이라는 것은 사실상 모두가 왕한테 있어야 되는 인사권의 기구인데, 원래는 무신 정권이 끝나면 이것도 없애야 되죠. 근데 그 다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계속 이 정방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없어지는 거는 우리 공민왕 들어봤습니까? 이 시기에 가야 없어집니다. 정방이. 알겠죠? 그 다음에 무슨 초를 두었대요? 삼별초. 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 그 다음에 신의군으로 구성되는데, 이 신의군은 실제로 몽골과의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애들을 다 합쳐서 삼별초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 최씨 정권 시기에 국가가 인정한 군대가 아니라 최씨가 가지고 있는 군대는 도방과 삼별초가 되겠죠. 맞죠? 자, 이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들이 첫 번째, 권력을 독점하면서 왕권은 무력화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이 무신들이 서로 토지와 노비를 늘려가지고 세력 기반을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그러면서 농민과 천민들은 계속 들고 일어서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적의 난, 망이 만소이, 전주에 있는 관노, 이연년 형제들, 그 다음에 김삼이랑 효심이라는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고요. 이 모습이 다 무신 정권기에 일어났던 반란이고, 대표적으로 여기 망이 망소이 있죠. 얘는 어디가 사는 게 싫어서, 여기 적혀있죠. 무슨 구역?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났던 반란이고, 우리 여기 만적의 봉기는, 이 만적은 실제로 개경에서 일어난 반란인데, 이 만적은 누구의 노비였대요? 최충원의 노비. 잠깐만요. 그래서 이 노비 만적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실제로 무신정변 이후 때 높은 사람이 어디에서도 나오는 거야? 천민에서도 등장했던 겁니다. 잠깐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최고 집권자였던 이의민 보이지? 이 사람이 천민 출신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시기만 잘 맞으면은 누구나 다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일어났던 반란이고, 이 반란은 사실상 무슨 운동의 성격이 보이는 거야? 신분 해방 운동에 대한 성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읽고 끝낼게요. 자, 무신기에는 하층민에서 최고 권력자가 나오기도 했다. 권력을 잡은 무신들은 많은 세금을 거두자 문신들보다 더 가혹하게 백성들을 수탈했고, 이에 백성들은 무신 정권의 수탈에 항의하면서 봉기를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